많은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경기는 역시 광주와 알리랄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패배는 어느 정도 예견을 했지만 이 정도까지의 격차가 날 것이다. 0대7 스코어는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저희가 가볍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부터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들어가기 앞서서 그거부터 좀 많이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과연 돈의 문제인가? 창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돈의 문제라고 돈의 생각합니다. 문제? 뭐 더 준비 잘하고 더 해봐야 5대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전술이 많은 팬들이 환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술이 한 2골 차? 그래 뭐 요 정도 전력은 그래도 좁힐 수 있는데 7대0은 좀 뭐 준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더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이길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격차가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그 경기를 보거나 이렇게 유튜브나 기사를 보는 분들이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돈 때문에 졌다라고 말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그건 너무 단순한 얘기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고 뭐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돈의 문제고 워낙 그 선수단 연봉이나 뭐 시장 가치나 뭐 감독의 연봉도 그렇고 또 구단에 투자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감히 또 비교가 안 되죠. 뭐 어른과 아이의 싸움으로 묘사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좀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금도 뭐 보도로도 좀 많이 나오지만 그게 굉장히 좀 다시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왜 8강부터 서아시아에서 모여서 열리느냐. 사실 말도 안 되죠. 네. 그것도 다 결국 뭐 돈으로 다 연결되는 다 일이지만 돈이죠. 다 돈입니다. 근데 지금 AFC 아시아 축구 연맹의 거의 고위 지금 거의 다 지금 다 중동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이 서아시아 동아시아의 입김이 완전 줄어들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주요 대회 아시안컵 이런 것도 거의 다 지금 사우디나 카타르나 UAE에서 열리고 있는 것도 환경적인 요인 하나의 그 원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아시아 입장에서는 모든 팀들이 다 원정을 가는 느낌이고 그들은 중립 경기장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홈의 어떤 이점을 좀 누리기 때문에 그런 점도 광주로서는 좀 넘어야 될 그런 어떤 변수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저 큰님 저도 하는데요. K리그 올스타랑 이정효 감독으로 가도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알릴랄이 토트넘이랑 맨유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밸런스가 훨씬 좋아요. 전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냥 저희가 경기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K리그 계속해서 AL 무대는 저희가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클럽 월드컵이라는 정말 리그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아주 큰 무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로는 울산이 마지막에 될 수 있다는 얘기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경기로 한번 일단 좀 들어가 보죠. 아까 얘기 좀 추가를 하면은 이게 왜냐면 제가 처음에 왜 이렇게 운을 깔았냐면 저는 사우디의 이 어떤 계획, 야망, 야심을 좀 지금 들여다봐야 될 때라고 봐요. 이게 이번에 U17 대회 그리고 U20 아시안컵에서 사우디가 다 결승에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거의 40 몇 년 만인데 그리고 두 대회에서 다 결승에 오른 거는 북한 이후로 15년 만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못했던 일입니다. 최근에.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게 단순히 뭐 홈 어드밴티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걔네들이 U12부터 U18까지 그러니까 2002년생 이후부터 지금 연령별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2034년 자국 월드컵에 그렇죠. 데뷔하는 거죠. 네. 그때가 되면 그 선수들이 21살, 30살이 돼서 주축으로 뛴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국 리그는 지금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주무르고 있지만 어쨌거나 국가대표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자국 리그에도 외국인 선수 영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반대로 되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광주 알릴랄전이 단순히 어떤 특정 K리그 팀이 완패를 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한국 축구에도 굉장히 좀 이 메시지를 준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월드컵 예선에서도 아주 손쉽게 뭐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점점 전력도 점점 더 나아질 기미보다는 좀 떨어질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사우디 그리고 우즈벡 이런 팀이 지금 치고 올라온다는 점에서 단순히 쟤네들은 외국인이 좋아서 졌어라고 하기보다는 사우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워졌구나. 앞으로 월드컵까지 10년 동안 더 투자하겠구나. 그러면 우리랑 붙었을 때도 우리가 감히 못 이기는 상황도 오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번 처음에 좀 오늘 띄워봤고요. 그러면은 과연 광주에 아쉬움은 없었냐? 네, 경기 얘기 창기 얘기하는 대로 좀 들어가다 보면 이건 평균 라인업입니다. 네, 보시면은 아릴랄이 이제 파란색인데 상당히 라인을 올린 것을 알 수 있죠.
위에 6명이 줄지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측면 윙어 그리고 풀백까지 공격수까지 일렬로 줄지어서 상대의 파이널 서드, 광주의 파이널 서드에 위치하면서 여기서 상당히 편안하게 공을 주고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그 K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 광주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포지션 체인지랑 공간 활용을 잘해서 여기서 이제 공을 주고받으면서 기회를 만들고 득점까지 연결하는 팀이 광주인데, 그 역으로 광주로서는 이 자기네 축구를 어떻게 보면 아릴날이 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이 오른쪽, 특히 이 풀백을 오른쪽에 비대칭으로 라인을 많이 올려서 이제 광주 선수를 상대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게 김진호 선수의 평균 라인업입니다. 예, 이제 레프트백으로 출전을 했는데 그만큼 인버티드로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 자리를 헤수스 감독이 기가 막히게 좀 미리 간파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지금 드릴 말씀은, 지금 이게 크로스 장면이거든요. 보시면 알다시피 광주의 왼쪽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릴날의 공격 방향 역시도 지금 오른쪽에 41%로 이쪽에 치우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확실한 약점을 미리 알고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아릴날이 완전 방심하고 진짜 그냥 뭐 우리 스쿼드 발로 하자 그런 게 아니라 광주를 분석하고 나왔던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한데 뭐라 그러지? 그 1도 노릴 수 있는 여지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릴날이, 그러니까 광주가 노릴 수 있는 구석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게 싶을 정도로 아릴날이 제대로 각을 잡고 나왔던 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고, 뭐 아까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광주가 제일 잘하는 부분들을 미리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퀄리티까지 좋아. 그러니까 터치 한 번에 그냥 다 떨리지. 다 떠는데 이게 게임이 되나 싶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득점 장면인데 여기 이 선수가 측면을 파고드는데 여기에 지금 광주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뒷공간이 계속해서 털리고 뒷공간이 공략당하는 장면이 시종일관 나와요. 그러니까 창 기자 얘기한 대로 뭐 얘네들이 준비를 얼마나 잘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대처는 저는 이날 경기는 이조일 감독 거의 빵점에 가까웠다. 이날 90분 동안은. 왜냐하면 처음에 뭐 걔 바르거나 걔 발리거나 준비했다는 거는 어떤 뭐 공격 축구라던가 뭔가 뒤가 없는 노빠꾸 축구라던가 뭔가가 이 계획했던 게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런 실점으로 그게 틀어졌을 때는 뭔가 전략적인 수정이나 전술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상대가 우리의 노림수를 못하게끔 만드는 것도 어떤 임기응변 대처 방안인데, 이게 경기 내내 나옵니다. 나중에 아릴날 네 번째 골 장면에서도 보면 그때 사비치 선수가 그 드리블로 2대1 패스로 그 광주의 측면을 터는 장면 나오고요. 다섯 번째 골 장면 역시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0대7로지나 0대2로지나라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경기 나갔으면 어떻게든지 따라잡으려고 하고 실점은 안 하려고 하고 뭔가 버티려고 하고 조직적으로 좀 꾸리려고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는 계속해서 지기 위한 뭔가 전술 흐름이라고 또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호 선수를 아까 얘기했던 게 김진호가 인버티드가 우리의 전매 특허인데 K리그에서 잘 통하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 오케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안 됐잖아요. 지금 칸셀루 그리고 뭐 알도사리, 말컹 이런 선수의 스피드에 광주가 안 된다는 거 알았을 때는 전술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 박은 거죠. 일단 실력 차를 알았으면은 뭔가가 그거에 맞게 전술 변화보다는 그냥 모르겠다. 그냥 머리로 박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전에도 실점을 하면서 7골 차. 그런 점이 나왔다는 점에서 K리그에서 봤던 이정효 감독은 그 플랜 A도 물론 너무 잘 짜지만 플랜 B, 플랜 C도 경기 중에도 잘 바꿔서 역전도 잘하고 이런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이날은 왜 그랬지 할 정도로 그런 생각 좀 들었고요. 이게 그 이랜드에 이정규 코치가 갔잖아요. 이정효 감독 밑에서 오래 있었어요. 네네. 이정규 코치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제가 김도희 감독이랑 이랜드 축구가 약간 좀 심심해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 네. 그러니까 김도윤 감독은 약간의 리스크를 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격 숫자를 많이 두고, 그렇지. 4대3 나오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스타일인데, 이게 이정규 코치는 감독한테 그 얘기를 다른 코치들한테 아니 우리가 이거를 준비했는데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이것만 해야지 라는 얘기를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김도윤 감독은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을 좀 발휘하는 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경남을 상대로 그렇게 돌려서 이제 승리까지 갔었는데, 이정규 코치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저는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힌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야, 우리가 이거 준비했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 그런 거죠. 슬램덩크에서 북산이 런앤건이 안 되면 사낭을 못 잡는다. 그치 런앤건. 그거랑 좀 똑같은 거야. 저는 그 맥락이라고 좀 받아들이고 싶어요, 일단.
근데 이런 장면이 나왔던 경기가 비셀고베와의 1차전이죠. 예, 그 경기에서도 똑같이 측면이 공략당하면서 전반에 2골 헤더로만 아마 2골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미 뭐 이정현 감독의 어떤 약점을 K리그 감독들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어떤 이게 K를 까면 안 되지만 전체적인 전력 같은 부분을 봤을 때는 이 개인 기술로 광주의 어떤 저런 약점을 파고들 만한 팀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광주가 선전한다고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개인 기술이 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사비치 선수의 벗겨내는 기술, 그 후백 네베스의 경기 조율, 그리고 말컹의 스피드, 심지어 알도사리도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광주가 미처 접하지 못했던 스피드와 어떤 그 패스 연결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광주로서도 아주 할 게 많이 없는 그리고 공격 축구를 지향했지만 공격은 거의 하지 못한 그런 경기가 돼서 한번 이런 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지금 8강에서 이렇게 0대7로 졌는데도 기적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건 완전히 부정하고 싶거든요. 기적은 16강까지였죠. 그리고 8강까지 오른 게 기적이었고 그리고 8강에서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돌풍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점을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때 브라질전과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팬분들도. 16강까지는 어렵게 잘 갔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졌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근데 그때 경기가 조금 생각이 났다고 하는데 이게 다시 한국 축구와 연결하면은 뭐 이런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뭐 아릴라리에 붙든 우리가 클럽 월드컵에서 뭐 도르트문트와 붙든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흐름 봤을 때는 뭐 80년대와 90년대와 지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강팀과의 격차는 우리 나름대로의 리그가 활성화되고 팬들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과 별개로 강팀과의 격차는 예전과 20년 전 30년과 비교해도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경기 자체 얘기는 좀 그만하고 어쨌든 뭐 많은 팬분들이 여기서 좀 채팅창에서도 뭐 얘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침은 계속 될 겁니다. K리그가 어찌됐건 아시아 축구의 일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CL을 계속 나가고 ACL을 통해서 클럽 월드컵까지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길이 지금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혀버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리그 자체의 발전이 예를 들어 일본처럼 뭐 다진이랑 갑자기 계약을 해가지고 뭐 1조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깨 것이냐. 사실 근데 투자는 답이 아니에요. 투자는 경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돈 쓰는 팀 데리고 와서 예를 들어 하나은행이 야 우리 지금부터 예산 2배로 늘려. 그래봐야 데리고 온 선수 제카 바코예요. 그렇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사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연맹의 모든 정책이 지금 하향평준화거든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팀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못하는 팀들이 우리 힘들어요 하면은 그래 거기로 맞추자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도 1, 2부 차이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사실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1부가 프리미엄 하지 않아요. 1부가 좀 특별하고 1부에 그치. 좋은 선수들이 뛰고 그래야지 그 안에 경쟁력이 있어서 아챔 나가는 선수들도 더 나가는 팀도 더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수원 삼성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금 그냥 1부에 올려놔도 저는 한 5, 6등 한다고 생각해요. 이랜드랑 부산 전남도 경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1부 리그 자체가 수준이 떨어진 거는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그 원인이 하향평준화라고 생각하고 그 출발이 뭐냐? 2부는 지금 위를 바라보니까 계속 모든 팀들이 위로 올라가도록 구조가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쓰고 1부는 내려가지만 말자가 포인트라 그러니까 모든 1부 팀들의 목표도 그렇게 돼 있으니 정책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거든요. 일단 좀 전체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공감한다는 댓글도 많고 연맹의 지금까지 하는 정책이 다 완전 예전 거예요. 다 심지어 우승 상금이 되게 대표적인 거예요. 안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몇 년 전 상금이 지금까지 가고 있고 그거 외에도 뭐 각 구단에 지급하는 광고비도요 거의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물가 변화 구단 수의 변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뭔가가 리그가 전체가 좀 활성화되려면 뭔가가 좀 그거에 맞게 최신의 시대인데 그거에 맞게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뭐지? 왜 리그는 점점 재미없어지고 리그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K리그의 외국인 선수들은 점점 안 좋은 여러분 선수들이 좋아요 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점점 안 좋은 선수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막 연맹은 뭐 산리오 이런 정책은 좋아요. 재밌고 광고도 좋고 한데 그거 별개로 리그가 지금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광주 얘기 잠깐만 돌아오면 광주가 거기까지 간 게 되게 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사실 ACL에 광주 혼자 나갔나요? 아니에요. 울산도 나갔고 포항도 나갔어요. 다 조별리그 다 치르고 전북도 ACL2도 나갔죠.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저는 광주가 올라간 게 되게 좀 이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닌가? 네, 만약에 지금 잉글랜드로 따지면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이 다 떨어지고 조별리그 브라이튼이 올라간 거야. 네, 브라이튼이 지금 8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브라이튼 잘했다. 브라이튼 감독 최고다. 뭐 이렇게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뭐 하냐라는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봤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약간 경각심들이 다들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0대7이라는 스코어가 말씀드린 대로 이정효 감독의 아쉬운 선택도 있겠지만 너무 좀 느껴지는 이제 K리그랑 사실 예전에 중국이 투자했던 시절에도 우리가 붙었을 때 격차 좀 있긴 했었지. 해도 비벼볼 만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게 중국 때랑은 지금 사우디가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중국 때는 몸값이 인플레가 되다가 어떻게 되냐면 중국 선수들이 비싸졌어요. 그렇지. 막 20억 살다면서. 뭐 장림펑이 연봉이 100몇억이었고 막 라모스보다 비싸고 막 그랬었어요. 사우디는 그게 아니야. 그냥 외국 선수 비싸고 사우디는 그 정도 비싸지 않아요. 사우디 자체 선수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거품이 훨씬 커진 게 좀 있거든요. 네. 사우디랑 중국이랑 이 발전한 형태가 좀 달라져서 사우디가 어느 순간에 발을 좀 빼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아시아 축구연맹 관계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34년 월드컵 있다니까요. 중국이랑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당분간 이 구조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알리랄 사우디 돈 쓴다고 했는데 그냥 우리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딱 처음으로 우리가 맞닥뜨려 본 거야. 근데 0대7이 나온 거야. 심지어 다들 네이마르가 놀랬지. 없어. 다들 놀랬지. 근데 이거 격차 좁히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도 좀 무조건 확대야. 확대. 근데 확대해도 좋은 선수들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확대의 개념은 이거예요. 지금은 6명 보유에 4명 출전이죠? 네.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팀이 26개죠. 네. 등록 인구 이제 K리그 1, 2에서 뛰는 선수가 1000명이 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1000명 중에 과연 K리그에서 뛸 만한 선수는 몇 명이나 될까는 좀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K리그 1에서 K리그 돈 더 주는 K리그 2로 가고 그럼 K리그 1 빈자리는 K리그 2 선수들이나 혹은 좀 약간은 예전 같으면 좀 떨어지는 선수들.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대전은 K리그 1에서 경쟁했고 K리그 1 많은 팀들이 원했던 선수를 데리고 가서 지금 경쟁력 강화를 이뤄냈어요. 울산은 전북 같은 경우 지난 몇 년간 약간 정책이 실패하고 올해 울산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예전 같으면 이 팀에 뛸 수 없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저는 근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냐 리그에 선수가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열어야 돼요. 그래서 야구도 배구도 어쨌든 외국인 쿼터 열어서 그래도 질적인 수준 좀 유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대표팀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있는데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확대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저것도 뭐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뭐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아예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이제 흥행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절대 못하는 카드죠. 뭐 상금 규모도 확실히 줄어들 거고. 예. 그리고 우리도 사실 서아시아랑 붙고 싶잖아. 호날두랑 붙고 싶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그런 게 왜냐면 거리도 워낙 멀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광주가 이제 빗셀고베 2차전에서 좀 기적의 역전승을 거두는 걸 보면서 이 홈앤어웨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승전은 뭐 단판전이라고 해도 중결승까지는 홈앤어웨이를 해야지. 그래서 한 번은 걔네들도 한번 우리 홈에 한번 와보고. 오면 좋지. 알리날 왔으면 매진될 수도 있지. 용인에 오고 용인도 한번 경험해보고. 네, 그러면은 또 서로 흥행도 되고 좋지 않을까. 그럼 광주한테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니까 반전할 수 있는. 그건 FC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네, 근데 아까 어떤 넘버 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셨어. 네, 유가 폭락을 걔네가 무너지기를 기대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한 10년 동안은 계속 돈 쓸 것 같아서 앞으로 벌어지면 더 벌어졌지. 네, 이게 아마 광주 아릴랄전 보면서 아마 가장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버블이야? 나는 무슨 코로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마음대로. 아니 그리고 예전에 동아시아 서아시아 나눴을 때도 홈앤더웨이는 했었어요. 맞아요. 자기네 마음대로. 오기 싫은 거지 뭐. 그건 멀리. 진짜 어이가 없는 거지 사실. 근데 여기 워낙 스폰서가 많으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아마 울산은 되게 고민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최근에 리그 부진과 맞물려서 이제 좀 있으면은 클럽 월드컵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여름 이적 시장부터 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